안녕하세요. 삼성라이온즈 가져와서 스티브하는 삼인호입니다. 제 채널 모형을 보고 아시겠지만 저의 최애 선수 중 한 명은 강민호 선수입니다. 강민호 선수를 사실 엄청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가병, 이지영, 현재훈 등 포수 포지션의 선수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사실 야구를 좋아하게 된 시작은 만화책 메이저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여기서 주인공 시게노 고로가 아닌 그의 친구 사토 토시아를 특히 좋아했는데, 토시아의 포지션이 포수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릴 때 잠깐 포수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최근 강민호 선수의 포수 리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강민호 선수와 포수 리드, 그리고 이병헌 선수와 짤막하게 김재성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포수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블로킹 및 캐칭 능력입니다. 포수를 한자로 풀면 잡을 포자에 순수자를 씁니다. 즉 손으로 잡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캐처, 잡다를 뜻하는 캐치에 어떤 동작을 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뜻하는 전미사 이하를 붙여서 해석해보면 이 역시 잡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포수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은 투수가 던진 공을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합니다. 공이 떨어지던 위로 솟구치건 흔들리던 공은 안정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너클볼 투수는 전담 포수를 따로 둡니다. 일반 포수는 못 잡으니까요. 아무리 빠따를 잘 치고 어깨가 좋아도 공을 못 잡는 포수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쉬워 보이는 일 같지만 18.44m에서 0.5초 안에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날아드는 공을 앞에서 타자가 배트를 휘두르는데도 정확하게 잡는 것은 매우 뛰어난 기술입니다. 그럼 어떤 포수가 최고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망이를 가장 잘 치는 포수가 좋은 포수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포수들을 나열해보면 모두 타격이 매우 좋았던 선수들입니다. 이만수, 유승환, 김동수, 박경원, 홍성은, 강민호, 양의지 모두 타격이 좋은 선수들입니다. 유강남, 박세혁이 높게 평가받았던 것도 타격을 할 수 있는 포수이기 때문이고, 포수도 야수인 만큼 사실 타격을 가장 잘하는 포수가 최고의 포수입니다. 이제 심지어 ABS 도입으로 인해 프레이밍 기술이 필요 없어진 시대가 왔고 포수의 타격 능력이 더욱 중요한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포수 리드는 과연 실체를 할까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포수 리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수 리드가 타자의 노림수를 간파하여 공략하고 기가 막힌 볼 배합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포수 리드는 투수와의 호흡, 프레이밍, 블로킹 등이 포함된다 생각합니다. 즉 투수가 편하게 안정적으로 어떤 공을 던지더라도 믿음직하게 공을 잡아주고, 어떻게 보면 야구에서 가장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투수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때로는 투수의 좋은 리듬을 이끌어서 최고의 피칭을 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리드를 가진 포수는 독단적인 독불장건이 아니라 투수와 소통을 잘하는 선수입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리드를 가졌다는 포수도 투수가 못 던지면 말짱 꽝입니다. 다만 좋은 리드를 가진 포수는 좋은 투수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국 포수 리드가 좋으려면 잘하는 선수여야 합니다. 투수가 공을 편하게 던질 수 있는 블로킹, 이루송구 역시 필요한 능력이고, 또 팀을 승리를 이끌 수 있는 타격 능력도 가진 선수가 포수 리드가 좋은 선수라 생각합니다. 프로야구에서 포수가 타격은 진짜 못하는데 환상적인 포수 리드 때문에 주전으로 나오는 선수가 있나요? 그런 선수는 전 보지 못했습니다. 포수 리드는 분명 실체는 하지만 벤치에서 지시 등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이것의 평가는 결국 잘하는 포수에게 부가적으로 하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최근 강민호 선수의 볼배합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객관적으로 비교하려고 합니다. 이호성 선수의 경우 강민호 선수랑 10.1이닝, 이병헌 선수랑 14.1이닝 뛰었습니다. 강민호 선수랑 뛸 때 평균 자책점은 6.97, 이병헌 선수랑 뛰었을 때 평균 자책점은 7.53입니다. 이닝당 투수는 강민호 선수랑 약 20개, 이병헌 선수랑은 약 22개입니다. 코너 선수의 경우 강민호 선수랑 37이닝, 이병헌 선수랑은 21.1이닝을 뛰었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강민호 선수랑 4.14, 이병헌 선수랑은 4.22를 기록했습니다. 이닝당 공 개수는 강민호 선수랑 뛸 때 17.8개, 이병헌 선수랑 뛸 때는 16.8개를 기록했습니다. 레이스 선수 경우 강민호 선수랑은 38.0이닝을 뛰었고 이병헌 선수랑은 12.2이닝을 뛰었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강민호 선수랑 3.32, 이병헌 선수랑은 2.84를 기록했습니다. 이닝당 고개수는 강민호 선수랑 뛸 때는 17.8개, 이병헌 선수랑 뛸 때는 16.9개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비교 지표도 스몰 샘플이라서 얘기하기 애매하지만 결론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병헌 선수가 뛴다고 기가 막히게 투수들이 잘 던지는 것도 아니고, 강민호 선수가 나온다고 기가 막히게 투수들이 잘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5월 18일 하나와의 경기 이호성 선수를 보면 알겠지만 결국 투수가 잘 던져야 합니다. 이호성 선수가 1회, 2회 강민호 선수랑 호흡을 맞춰서 60점, 3회 이병헌 선수랑 호흡을 맞춰서 60점, 투수가 못 던지면 포수 리드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강민호 선수가 부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가 봤던 강민호 선수는 시즌 초에 부진하면 그 해에 부진한 선수입니다. 올해는 솔직히 부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시즌 후반에 평균 회기를 위해서 다시 홈런 몇 번 몰아치고 잘하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조차도 그의 나이 때문에 확신을 못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올해 삼성은 리빌딩을 적극적으로 하는 시기입니다. 85년생 강민호 선수의 포수 포지션 역시 새로운 주인이 필요하고 올해 지금까지는 이병헌 선수가 매우 유력해 보입니다. 이병헌 선수의 가장 장점은 야구 지능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타격에서 기본적으로 상대 투수의 볼배합을 잇고 쉽게 물러나지 않는 타격을 합니다. 아직 컨택, 파워에서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컨택률은 70% 이하고 타구 속도도 팀에서 김지찬 다음으로 가장 낮은 타구 속도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타격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툴이 적은데 이병헌 선수가 3할 타율에 4할 출루율을 기록한다는 것은 진짜 이병헌 선수가 똑똑하게 야구를 하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생각해보세요. 타구 속도도 약하고 컨택률도 낮은데 이런 선수가 3할을 치고 있다? 운이 분명 따르는 것이 크기는 한데 야구를 진짜 똑똑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비에서는 우리 팀 강민호 선수가 최악의 도루 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병헌 선수는 50%대의 뛰어난 도루 저지율을 기록하면서 어깨만큼은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포수자원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병헌 선수의 도루 저지 능력은 엄청난 장점이고 투수가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더 마음껏 공을 던지게 해줍니다. 이병헌 선수는 고교 시절 뛰어난 타격 능력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당해연도 타격 지표가 최상위권이었고 이 모습을 보면 타격 폰텐도 충분히 있죠. 아직 많이 부족한 블로킹 능력하고 타구 속도 부분만 개선될 수 있다면 삼성라이온즈 미래 안방마님의 주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성 선수는 수비에서도 준수한 능력을 보여줬던 선수고 타격에서도 준수한 능력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사실 강민호 선수 다음 포수는 김재성 선수가 될 것이라고 다들 유력하게 보았습니다. 김재성 선수의 경우 내복사근 부상으로 인해 운동 능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김재성이 2022년 부상당한 내복사근 부상은 야구 선수에게 많이 치명적입니다. 김재환 선수도 2018년 외복사근 부상 이후 3할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채영 선수도 2021년 외복사근 부상 이후 구속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양의지, 강백호 등 부상 이후 자기 실력을 찾아가는 선수가 많지만 김재성 선수는 이제 1군 주전으로 발돋움해야 하는 타이밍이었는데 복사근 부상으로 인해 그 타이밍을 놓쳤고 어떻게 보면 급성장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다른 포지션과 달리 체력적인 부담이 큰 포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올 시즌까지는 부상 이전의 몸 컨디션을 찾고 천천히 회복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재성 선수는 특히 지금 도루저징 능력에서 매우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1군에서 활용이 어려운 점으로 보입니다. 물론 1996년생의 선수이기 때문에 김재성 선수에게 많은 시간은 없지만 올 시즌은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2군에서 몸 컨디션을 맞추는 것이 먼저라고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를 볼 때 포수 포지션에 많은 매력을 느낍니다. 포수 리드는 크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경기 중계를 볼 때 포수 리드를 당연히 많이 보게 되죠. 모든 야수들이 내야 쪽을 볼 때 포수는 외야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야수들이 상대 타자보다 앞에 있을 때 포수는 상대 타자 뒤에 있죠. 경기 중 많은 시간을 쪼그려 앉아 있어야 하고 체력적 부담이 심한 포지션입니다. 강민호 선수의 장점은 좋은 체력으로 아직까지 120경기 이상 소화 가능한 대단한 선수죠. 제가 오늘 얘기한 것이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저도 체감상 강민호 선수가 최근 쓸데없는 공을 많이 던지고 있다 생각해요. 근데 또 자료를 보면 막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총총!